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30대 때 온다. 토트넘을 떠나 분데스리가 전통 강호 바이에른 뮌헨에서 재기를 노렸던 30세 다이어의 꿈이 정말 꿈, 드림으로 남겠게 될 위기입니다. 11시즌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바이에른 뮌헨의 아성이 올 시즌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데스리가 12년 연속 우승이 좌절되리기에 처한 뮌헨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다이어는 당장 여름에 짐을 챙겨 다시금 초라하게 토트넘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요. 애초에 완전히 적이 아닌 1년 임대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계약을 연장시킬 심산이었던 다이어의 계획에 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대로 토트넘에 돌아간다면 다이어는 제자리 하나 못 찾을 위기인데요. 2014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다이어는 이적 첫 해부터 28경기에 출전하면서 토트넘에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2015-16 시즌엔 무려 37경기에 출전했고 2016-17 시즌 36경기, 2017-18 시즌 34경기에 나서며 토트넘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며 팀엔 없어선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치를수록 잦은 실수에 팀 성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다이어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키 판더펜이 합류하면서 입지가 아예 사라졌고 방출 명단 1순위로 뽑히며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다이어에게 기적처럼 뮌헨 임대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이어에게는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을 텐데요. 실제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한 다이어는 급기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뮌헨에 남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우려와는 달리 뮌헨 이적 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때보다 확실히 넓은 입지를 다지며 자신감이 붙었던 다이어인데요. 백업 자원으로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이어는 김민재가 아시안컵으로 팀을 떠나 있는 사이 출전 기회를 얻고 매경기 출전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우니온 베를린과 경기에서 교체 출전으로 데뷔전을 치른 것부터 시작해 아우크스부르크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와 경기에선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하기까지 했죠. 다이어가 출전한 3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3연승을 달렸고 다이어는 선발로 출전한 2경기에서 7점대 평점을 받으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플레이에 다이어의 입지는 넓어져 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난 11일 레버쿠젠과 경기였습니다. 다이어에게 신뢰가 쌓인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 다우파메카노와 함께 다이어를 3백으로 기용했는데요. 마티아스 더리우트를 벤치에 앉혔을 정도로 다이어를 향한 신뢰가 굳건한 투엘 감독이었죠. 사실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분데스리가 결승전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빅매치였습니다. 선두 두 팀이 맞붙으며 사실상 올 시즌 우승 결정전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빅매치에 당당히 선발 출전하며 투엘 감독의 신임을 제대로 받은 다이어였습니다.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오른 다이어는 경기 내내 손가락으로 위치를 조정하며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에 최후방에 서 있는 수비수인 만큼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 있어 지시를 내리는 역할에 적합했던 건 맞으나 그간 실력을 따졌을 때 토트넘에서 전력외 선수로 분류됐던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릴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이어가 경기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날 다이어는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내내 불안함을 자주 노출했기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풋몹에 따르면 이날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하고 지상 볼경합은 5차례 모두 성공했으며 태클은 4차례 중 2회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풋몹에선 평점 7.0, 푸스코어드닷컴에선 평점 6.6으로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죠. 반면 다이어의 플레이는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경기 내내 패스는 부정확했고 실점 위기로 이어진 아찔한 실수까지 있었는데요. 다이어는 롱패스를 9차례 시도에 불과 4회 성공했으며 크로스는 3개 시도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태클 성공률은 0%였고 지상, 공중볼 경합을 통틀어 총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악이었던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엄청난 턴오버를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끊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날 다이어가 기록한 턴오버는 무려 17회, 10회를 기록한 우파메카노, 5회를 기록한 김민재와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높은 수치임이 분명했죠. 그 결과 다이어는 풋몹 기준 평점 6.2점, 푸스코어드닷컴 기준 6.6점으로 두 곳에서 모두 수비진 중 가장 낮은 평점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같은 불안정한 수비에 뮌헨은 레버쿠젠에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4연승 도전이 불발된 뮌헨은 승점 50에 머물러 2위를 지켰죠. 승리했다면 순위를 뒤집고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맞대결에서 패배한 뮌헨은 승점차가 5점 차로 벌어지며 리그 우승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됐습니다. 위기에 내몰리자 현실을 깨우친 뮌헨은 다이어를 내보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독일 빌트는 다이어의 경기력을 충분히 지켜본 결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이어와 동행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령탑 토마스 투엘 감독과도 결별을 발표했는데요. 투엘 감독은 2025년까지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되어 있지만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인해 올 시즌 종료 이후 계약을 조기 만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뮌헨과의 결별 소식이 전해진 후 투엘 감독은 또 한 번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라이프치 이전 뜬금없이 김민재를 기용하지 않고 다이어를 선발로 내세운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1일 레버쿠젠전, 15일 라치오전, 19일 보움전에서 3연패를 기록 중인 뮌헨은 시즌 후반 우승 경쟁과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 핵심 김민재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다이어를 택한 것이었죠. 외신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을 퇴출시키려는 구단에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은 것인데요. 이날 다이어는 더 리흐트와 짜그리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36분에 더 리흐트와 교체돼 그라운드에서 10분 정도 활약했습니다. 팬들은 김민재가 부상이 아닌 이상 다이어를 선발로 쓴 건 이해가 안 된다. 김민재 어디 갔어? 민재 대신 다이어, 말도 안 된다. 다이어가 왜 있어라며 투엘 감독의 이러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에 집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스카이 스포츠는 투엘 감독에게 김민재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투엘 감독은 김민재는 최근 과도하게 많은 경기를 뛴 것 같다. 그는 그저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다. 우린 그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뒤에도 즉시 선발로 기용했다. 다이어와 더 리흐트는 현재 조직에서 더 수월해 보인다. 그게 제외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엘 감독의 행동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투엘 감독은 실제 전반기 내내 김민재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는 김민재가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지친 기색이 역력할 때도 절대 빼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다지만 승부가 기운 경기에서도 꿋꿋이 90분을 뛰게 했습니다. 또 김민재는 지난 3일 아시아컵 8강 호주전 이후 8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하필 중요한 경기에서 갑자기 김민재를 쉬게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곧 팀을 떠날 다이어를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독일 현지 언론은 투엘 감독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바바리안 풋볼은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휴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비꼬기까지 했는데요. 투엘 감독과 아름답지 못한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뮌헨은 2023-24 시즌이 끝나면 새 사령탑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안토니오 콘테가 바이에른 뮌헨 차기 감독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콘테 감독이 뮌헨으로 온다면 다이어가 뮌헨에 남을 가능성도 또 한 번 높아지게 되는데요. 토트넘 시절 다이어와 각별한 사이였던 콘테 감독과 재회할 경우 입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콘테 감독에게 이미 연락을 취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입지가 곤란해진 다이어는 이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이어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생존을 위해 김민재는 물론이며 손흥민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다이어는 스포츠 매체 켈라우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하다.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김민재는 좋은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김민재, 손흥민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이적 이후 손흥민이나 김민재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퇴출 압박이 다가오고 콘테 감독 부임설이 돌자 갑자기 두 선수 모두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간관계까지 어필해 여론을 좋게 만들고 뮌헨에서 나물궁리를 펼치고 있는 다이어입니다. 과연 이 피눈물 나는 노력에 다이어는 뮌헨과의 계약 연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